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의 힘. 밤 11시 경기도 화성의 한 연구소 건물 창문에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엔 젊은 연구원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도체 웨이퍼, 낡은 커피잔,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는 한숨 대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잘 안 돼요. 하지만 곧 됩니다. 그 말은 한국 기술의 진짜 언어였습니다. 아직 안 돼요. 하지만 곧 됩니다. 그 간단한 문장 속에 수십 년의 집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 부르는 기술의 뒤에는 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울산의 조선소, 겨울 바닷바람이 살을 애는 새벽에도 용접공들은 철판 위에서 불꽃을 날렸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거대한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배가 완성되면 회사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었지만 그 사진 속엔 언제나 그들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진짜 기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가 바다 위를 떠가는 걸 보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뿌리는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땀이었습니다. 새벽 4시 울산 조선소의 한 용접공 김대수 씨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철판 위에 올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바닷바람은 뼈 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배를 완성해야 회사가 돈을 받고 회사가 돈을 받아야 자신의 월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접한 이 부분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지켜줄 거야. 그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다시 했고 또 다시 했습니다. 감독관이 검사를 나오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기술자는 자기 이름을 새기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영혼은 새기죠. 그가 퇴직하던 날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또 다른 이름은 실패의 역사입니다. 1970년대 반도체 연구 초기, 수많은 시제품이 불량으로 버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테스트하고 다음 날 다시 처음부터. 그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밤을 새우다 졸음에 커피를 엎질렀고 그 커피 얼룩이 남은 회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시도. 그 단어는 한국 기술의 DNA가 되었습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세월이었지만 그 실패 하나하나가 쌓여 지금의 기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개발자는 회상했습니다. 성공은 기념비에 새기지만 실패는 기술자의 가슴에 새겨요. 1984년 여름 삼성 반도체 연구소의 한 젊은 엔지니어 박준혁 씨는 또다시 실패한 테스트 결과를 보며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번이 43번째 실패였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 44번째가 성공일 수도 있어. 박준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만든 회로는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뒤 마침내 테스트가 성공했습니다. 모니터에 초록불이 켜진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됐어요. 그 말 사이사이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술은 종종 수치로만 평가됩니다. 속도, 효율, 정밀도, 생산량. 하지만 한국의 기술을 이야기할 땐 그런 숫자보다 먼저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현대 자동차의 엔지니어 이정민 씨는 처음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처음엔 우리도 겁났어요. 전기차가 성공할까? 세계 시장에서 통할까? 하지만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는 팀원들과 함께 차 안에서 밤을 새우며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겨울의 추운 날씨에서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름의 뜨거운 날씨에선 또 어떤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안개 낀 날, 모든 조건을 직접 경험하며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오니고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그 차는 유럽의 거리,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든 차를 보면요. 그냥 가족처럼 반갑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성취가 아니라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지난해 유럽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암스테르담 거리를 걷다가 주차된 아이오니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의식 중에 그 차 옆에 다가가 보닛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만든 차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밤샘이라는 단어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인터넷, AI. 모든 분야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야근 중입니다. 새벽 2시에 사무실, 종이컵 커피와 피곤한 눈빛 속에서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이거 잘 되면 세계가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까지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줄의 코드, 한 개의 부품, 한 방울의 납담이 모여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문장이 모든 피로를 견디게 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젊은 개발자 최유진 씨는 새로운 AI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주일째 하루 4시간씩만 자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아래에는 침낭이 깔려 있었고 옆에는 즉석밥과 컵라면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최유진은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정보를 찾는 방식이 바뀔 거예요. 그게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잠을 줄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속도.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걸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달려드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선 연구원, 엔지니어, 협력업체, 물류팀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냐가 먼저입니다. 그건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IT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은 회의가 길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수정합니다. 빠른 실행력이 기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세계가 놀라는 한국식 혁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판교의 한 작은 스타트업 사무실. 10명의 직원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앱에 버그가 있어요. 이거 오늘 안에 고쳐야 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회의부터 할까요?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는 나중에. 일단 고치고 나서 왜 생겼는지 분석하죠. 그 순간부터 모든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코딩을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채팅창에는 코드 조각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4시간 뒤 버그는 고쳐졌습니다.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거요. 한국의 기술자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한 과학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한다면 그게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 철학은 모든 산업에 스며 있습니다. 자동차의 안전벨트 하나에도, 스마트폰 카메라의 미세한 조정에도, 냉장고의 소음 하나 줄이는 연구에도 그 작은 차이를 위해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한국 기술의 진짜 주인입니다. LG전자의 한 냉장고 개발팀. 그들은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일했습니다. 소음을 5데시벨 줄이자. 겉으로 보면 미미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팀장 김영수 씨는 고집했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5데시벨이 중요해요. 밤에 아기가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냉장고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냉장고가 되었습니다. 한 고객 리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 때문에 아기가 안 깬다. 감사합니다. 그 리뷰를 본 김영수 씨는 울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구나. 기술이라고 하면 흔히 냉정하고 차가운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따뜻합니다. 스마트팜에서 농작물을 돌보는 자동 시스템,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 로봇,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내비게이션, 수혜 지역을 구하는 드론 기술. 이 모든 건 단순히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그게 바로 한국 기술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랍니다. 한국은 기술을 인간적으로 쓴다. 경상북도의 한 작은 마을. 평균 연령 75세의 노인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스타트업 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AI 돌봄 로봇이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개발자 이수연 씨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이 로봇이 약 먹을 시간을 알려드리고 밤에 넘어지시면 자동으로 119에 연락해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대화도 해드려요. 한 할머니가 로봇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신경 써주네. 6개월 뒤 그 마을의 응급상황 발생률이 40% 줄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은 로봇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순이, 철수, 영희. 이수연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지만 그 눈부신 불빛 아래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끝없는 경쟁, 장시간 노동, 압박, 실패의 두려움. 많은 이들이 그 길 위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술 강국이 존재합니다. 한 엔지니어의 묘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그가 만든 코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 한 문장이 기술자의 인생을 그리고 한국의 기술 역사를 설명합니다. 2019년 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노트북을 열려고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해야 해요. 의사가 말렸지만 그는 끝내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파일 폴더 열어봐. 거기 마지막 수정사항 있어. 그는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그 파일 덕분에 프로젝트는 완성됐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 팀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한국 기술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영광 뒤에는 항상 희생이 있었고 성공 뒤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 한 번도 하룻밤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수많은 실패, 그리고 사람들의 땀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진 예술이었습니다. 그건 숫자나 스펙이 아니라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쌓아 올린 시간이다. 1970년대의 용접공이 2020년대의 AI 엔지니어에게 이어지는 것처럼 한국의 기술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를 만들었다면 아버지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아들은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같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해보자. 이제는 젊은 세대가 그 불빛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AI 연구원, 로봇 개발자, 소재 과학자, 스타트업 창업자. 그들은 여전히 밤을 새웁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 말은 오만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쌓은 길 위에서 더 멀리, 더 빠르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끝은 이미 우주를 향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실의 한 24살 대학원생. 그녀는 양자 컴퓨터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60년대의 공장 노동자였대요. 제 아버지는 1990년대의 프로그래머였고요. 이제 저는 양자 컴퓨터를 연구해요. 저희 집은 기술로 밥 먹고 사는 집이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할아버지도 밤샘 하셨대요. 아버지도 밤샘 하셨고요. 저도 지금 밤샘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집 DNA인가 봐요. 밤샘은 계속됩니다. 땀은 계속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람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